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최준호입니다. 오늘은 하이스토리 중원문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입니다. 유적의 이름은 충주 봉황리에 있는 마애불상군이라는 뜻이에요. 마애불상은 암벽에 직접 불상을 새긴 조형물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보물 1401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이제 한번 만나러 올라가 볼까요? 불상군 중에서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항구의 열애자상이 가장 먼저 발견되었는데요. 불상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게 발견된 삼국시대 불상군은 6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불상군의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1978년 발견 초기에는 고구려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과 비슷하다고 연구되면서 고구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이 마애불상군이 고구려에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일부 고구려적 특징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불상군의 제작 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정도로 연구되고 있어요. 이 정도 시기의 충주는 이미 신라 영역이었거든요. 지반이나 평양을 포함하는 고구려의 중심 영역에서 마애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의 결론은 충주 봉황리 마애불은 신라에 복속되었던 고구려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 백제와 신라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마애불의 조각 수법을 차용해서 고구려 불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겠냐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장일 뿐이에요. 올라와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삼국시대의 마애불상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유적으로 올라서서 처음 만나는 불상들은 삼국시대의 마애불상군인데요. 이곳에는 총 8구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부 파손된 부분이 확인되지만 1400여 년의 세월을 견딘 것 치고는 양호한 보존 상태로 생각됩니다. 불상군은 다시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왼쪽의 열애자상과 공양상, 그리고 오른쪽의 방가사여상과 보살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열애자상은 갸름한 얼굴에 귀를 기다랗게 표현하였는데요. 다음에 살펴볼 통일신라의 열애자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손의 형태는 심우의 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6에서 7세기 불상 조각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심우의 여원인의 의미는 중생들이 도움을 청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베풀어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자상의 오른쪽에는 공양상이 있는데 승려가 아닌 귀족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양상의 모습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귀족 인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고, 마애불상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에는 방가사요상을 중심으로 5구의 보살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가사요상의 얼굴은 갸름한 편이고 신체도 가냘프게 조각하였는데요. 이러한 표현 방식은 고구려 금동 방가사요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연구되었고, 이에 고구려적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가사요상 주변으로 보살상들이 중첩되어 표현되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보살상은 방가사요상 쪽으로 손을 들고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7세기를 전후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보살상의 입술은 빨간 색칠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일부 석조 불상에서 나타나는 칠의 흔적처럼 봉황리 마애불상에도 불상의 존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상군이 자리하고 있는 충주는 삼국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한강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상류였던 남한강 유역 점령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남한강 유역의 정복은 충주를 정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충주의 주인은 삼국의 전성기 순서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어요. 충주는 삼국 모두가 거쳐간 곳인 만큼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존부터 터를 잡고 있었던 제지 세력과 백제인들, 고구려와 함께 들어온 고구려인과 말가림, 그리고 6세기에는 신라인을 포함하여 가야인까지
불상군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6에서 7세기에는 제작 주체가 고구려였든 신라였든 간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충주의 지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민족을 자신들의 지배 체제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에 그들은 불교를 통합의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삼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사상은 불교였거든요. 나라와 민족은 다를 수 있지만 불교 아래에서는 모두가 하나였던 거예요. 지배층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충주의 길목에 마애불을 조각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가장 안쪽에 있는 독존의 열애자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적의 가장 안쪽에는 열애자상 한 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열애자상과는 크기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세월에 비해 불상의 형태는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열애자상의 얼굴은 비교적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육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손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열애자상과 마찬가지로 시무의 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가부좌를 틀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3D 스캔을 통해 보면 연하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상을 감싸는 옷깃은 U자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통일신라를 전후한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불상의 머리 주변으로는 화불 5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화불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종의 열애불이에요. 쉽게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 봉황리 마의 불상군 아래의 주차장과 주변 경작지에 일명 봉황리 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곳입니다. 유적과 가까이 있는 만큼 충주 봉황리 마의 불상군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절터는 1990년 아래의 경작지에서 석탑의 부속 일부가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는데요. 발견된 것들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었어요.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절터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에 대한 명확한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충주 봉황리 마의 불상군을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불상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중앙탑과 장미산성까지 답사하셨다면 근처에 있는 이곳 충주 봉황리 마의 불상군까지 오셔서 유적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